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클레이 아트로 제주 항일의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 항일의 불꽃 코너 시간입니다. 클레이 아트로 만나보는 역사 너무 재밌지 않나요? 맞아요. 너무 재밌어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을지 저희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순서로는 해녀 항일운동에 대해서 알아가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모신 전문가분을 소개할 텐데요. 제주 항일운동 명예교사이신 하명실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녀 항일운동은 일제강점기에서 전국적으로 여성 주도의 유일한 항일운동이자 이 전국 최대의 어민운동이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1931년 6월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1932년 1월 말까지 거의 6개월을 넘는 세월 동안 진행되었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 이렇게 참여한 인원수만 연인원으로 17,000명이 넘습니다. 그 당시 해녀들은 왜 물질을 뒤로하고 항일운동을 펼쳤던 건가요? 그 나라의 역사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산소통도 없이 폐왁 하나에 의지한 채 바다로 들어가 오로지 자신의 숨으로만 작업하는 해녀들. 예전에는 지금의 고무옷도 없을 때여서 천으로 된 물옷 하나 걸치고 물질을 했습니다. 먹고 사느라 배움도 뒤로 한 채 물질로 부지런히 생계를 유지했던 제주 해녀들. 그런데 이런 제주 해녀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32년. 당시 일제의 제주도 수탈 정책의 특징은 각종 관제조합을 통해서 제주도에서 나는 농, 어, 축, 임산물을 통제 장악하고 높은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수탈이 심했던 관제조합이 바로 어업조합이었습니다. 어업조합에는 해녀들이 속해 있었습니다. 어업조합이라는 것은 해녀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어서 처음에는 해녀들인 경우도 어업조합을 믿고 이제 작업에 임했으나 차후에 그 어업조합이 했던 선구전 판매제라든지 가격 지정이라든지 또는 이제 상인 지정 등을 통해 가지고 이 해녀들이 잡은 물건에 대한 착취가 시작된 거죠. 강제로 조합원의 의무를 부과한 후 입어료를 징수하고 도외로 출가 물질을 나갈 때에는 해녀들마다 출가증, 입어증, 감찰증 등등을 발행해 수수료 명목으로 막대한 돈을 빼앗는가 하면 해녀들을 모집하고 인솔해가는 사람들과 결탁해 막대한 교제비를 받아냈습니다. 해녀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이때 야학을 통해 해녀들의 문맹 탈출을 주도한 이가 있습니다. 바로 우도 출신의 강관순. 치욕적인 일제 수탈에서 살아남는 길은 문맹을 퇴치하는 것임을 깨달은 강관순은 야학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구좌면 등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글이며 천자문, 산수 등을 가르쳤습니다. 더불어 항일의식과 민족주의 이념을 고취시키는 것 역시 잊지 않았죠. 바다가 제주도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밭이죠. 그래서 제주도 사람은 바다를 바다로 안 하고 바당밭이라 합니다. 이 해녀들은 그 뵙지를 못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삶의 조건 자체가 자신들이 경제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면 굶어 죽으니까. 1930년 성산포에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해녀들이 캔 우뭇가사리에 대한 부정사건이죠. 성산포산 우뭇가사리는 경매 입찰 가격이 근당 20전이었는데 어업조합 서기와 상인들이 결탁해 근당 18전으로 내려버립니다. 이런 사실이 폭로되자 해녀들은 물론 주민들 전체가 붕괴했습니다. 해녀들의 요구는 단 하나였습니다. 지정된 가격을 유지하라는 것. 하지만 조합 서기와 상인들은 반성은커녕 경찰을 동원해 항의하는 대표자 5명을 검거하고 29일 동안 구류해버립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해녀들은 사건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요구 조건을 작성해 당시 구자면 전체에 살포했습니다. 이후 제주도 전역으로 퍼져나갔죠. 한편 일제 당국은 경문 작성자와 살포자를 찾아 혈안이 됐습니다. 성산포와 구자면 일대 20여 명의 청년들을 용의자로 단정하고 그 결과 경문 작성 책임자로 구자면 하돌이 오문규, 부숙님임이 밝혀졌고 이들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지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1931년 구자면 하도리에서 해산물 부정 사건이 또다시 터집니다. 이번에는 감태와 전복이었습니다. 일본인 상인은 감태 100근당 가격을 시가의 40% 정도로 내려버립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가만히 있을 해녀들이 아니죠. 즉시 항의를 하고 재평가에 매수하라고 요구합니다. 자신들의 부정행위가 탄로나자 어업조합은 당황했죠. 그래서 김영출장소 주재서기를 보내 지정 가격대로 매수하라는 지시와 함께 해녀들에게 사과토록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시 상황을 모면하려는 획책이었습니다. 1931년 12월 20일 밤, 요구 조건과 투쟁 방침을 세운 해녀들은 그날 밤 즉시 행동을 개시합니다. 어업조합이 있는 제주읍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해녀들은 배를 타고 바닷길로 제주읍에 가 조합 사무실을 점거하기로 합니다. 2시간 정도 갔을까? 배멀미로 해녀들은 쓰러져 갔습니다. 배를 타고 겨울 밤바다를 헤치며 제주읍으로 가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다시 하도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1932년이 밝았습니다. 1월 7일, 해녀들은 두 번째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바닷길이 아닌 육로로 제주읍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야학 선생이었던 강관순이 지은 해녀의 노래를 다 같이 부르며 앞으로 진격을 했습니다. 이날은 세월이 장날이었죠. 하도리를 출발한 해녀들이 세와리에 다다르자 군중들은 대환호로 응원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해녀들은 주재소 앞에 당도했습니다. 해녀들은 구자면 조합장이자 면장을 향해 당당히 요구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해녀들은 너무나 큰 것을 원했던 게 아니라 자신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이런 생존권, 바다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딴 물건을 제대로 팔아달라, 이런 요구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불만을 이제 해녀들의 어떤 투쟁, 이런 일제에 항거하는 그 방침으로 삼은 거죠. 이에 조합장은 자신의 권한으로는 확답이 어려우니 조합 본부에 보고하고 시급히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5일 후 제주도사 순시시 직접 면회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드디어 제주도사가 순시 온다는 1월 12일이 밝았습니다. 이날도 장날이었죠. 해녀들과 도사 사이에談판이 있을 거라는 소문에 주변 마을에서 약 700여 명의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순시 중인 제주도사가 차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분위기가 이상했죠. 그래서 그냥 그 자리를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해녀들은 서로서로 팔을 껴 제주도사가 탄 차를 가로막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제주도사는 대표 5명만 선출하면 주재소에서 면회하겠다고 합니다. 해녀 대표로 김옥련, 부춘화, 강창순, 한양순, 한이봉으로 선출됐고 해녀들의 요구 조건을 들은 제주도사는 조합에 돌아가면 즉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해녀들은 즉석 군중대회를 열고 최후까지 싸울 것을 결의합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제주도 경찰서는 즉시 사복 형사대를 편성하고 각 마을로 잠입시킵니다. 1932년 1월 24일, 경찰들은 그동안 정탐한 결과를 토대로 일제히 습격해 검거하기에 이릅니다. 이때 검거된 사람은
약 30여 명. 여기에는 해녀 대표를 비롯해 오문규, 강관순, 문도배, 김시곤 등 지도자들도 포함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해녀 500여 명이 순식간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검거된 사람들의 무조건 석방과 해녀들의 요구 조건 수용을 외치며 또다시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좀 생존을 위한 운동으로 시작되긴 했지만 이 해녀들이 보여준 일제에 대한 저항은 조국을 되찾기 위한 항일 운동이라고 분명히 볼 수 있겠죠. 그 약자들의 저항은 모두 생존 투쟁입니다. 항일 운동으로서의 그 성격을 가장 잘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1932년 1월 24일 자신들을 도와줬던 항일 운동가들, 지도자들이 잡혀갈 때 멈추지 않고 자기네를 도와줬던 항일 운동가들을 우리가 만일에 돕지를 않는다면 우리를 배신해가지고 일본에 붙었던 간상 모리베와 다룰 게 뭐냐. 그 항일 독립운동가 지도자들은 우리들의 동지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월 24일 이 지점 투쟁에서는 확실하게 항일 운동사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뚜렷해지죠. 시간은 정오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되자 인근 종달리, 세화리, 바다 건너 우도에서 온 해녀들까지 가세해 시위대는 무려 수천 명이 됐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세화리 주재소에서는 권총과 장총으로 무장한 순사들이 총을 쏘면서 시위대를 위협했고 본서와 제주도 내 각 주재소에 응원경찰을 요청합니다. 1932년 1월 24일 오후 2시 전라도에서 급파된 무장경관대 40여 명까지 가세해 시위대 진압에 나섭니다. 머리채를 움켜쥐고 땅에 끌고 다니고 발로 차고 칼로 치고 결국 지친 시위대는 1명, 2명 집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시위대를 향해 경관들은 빨간색 잉크를 뿌립니다. 잉크는 나중에라도 검거하기 위한 일종의 표시였습니다. 이날 현장에서 검거된 사람은 50여 명. 한편 시위 지도자들에 대한 검거는 바다 건너 우도 연평리에서도 단행됐습니다. 일경들이 지도자들의 집을 습격하고 검거한 후 배에 타려는 순간 작업 중이던 우도 해녀들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일경은 무자비하게도 해녀들을 향해 발포합니다. 결국 해녀들은 지도자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다면요. 불굴의 의지와 또 강한 연대감, 이런 단어가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저는 생명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제주 해녀 항쟁사에서 당시 제주인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고난이라든가 어떤 자연적인 고난에 굴하지 않은 지속적인 제주도인의 그런 어떤 생명력 네. 이런 거를 저는 제주 항쟁사 중에서도 해녀 항쟁사에서 가장 잘 보이는 것 같아요. 해녀 항일운동은 1931년 6월부터 1932년 1월까지 연 인원 16,936명이 참여했고 집회 및 시위 건수는 248회였습니다. 이는 일제강점기 전국에서 유일한 여성 주도의 항일운동이었죠. 그리고 전국 최대의 어민운동이자 1930년대에 일어난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이었습니다. 네, 오늘 해녀 항일 운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땠나요? 이번에 이게 배우면서 학교에서도 더불어서 이번에 해녀 박물관을 한번 갔다 오면서 조금 더 이런 거에서 많이 접하고 실제로 해녀분한테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짜 뭔가 이때의 아픔이 더 고스란히 전해진 것 같고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될 거라는 게 조금 더 생각이 난 것 같습니다. 현실에 맞서는 제주 해녀들의 강인함. 이것이 바로 오늘의 제주가 있게 한 소중한 정신이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될 역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클레이 아트로 만나보는 제주 항일의 역사, 항일의 불꽃.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